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인경입니다. 맞아요. 언니 외치고 싶죠. 맞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아침마당 그거 보면 참 문제 있었던 고등학생이죠. 아침마당을 보면서 와 저분은 기자시고 정말 와 우리가 기자가 된다? 여학생들이 꿈꾸는 사실 최고의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분은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또 굉장히 미인이시죠. 어떻게 저렇게 다 갖추실 수 있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열렬히 모셨는데요. 네. 아니, 제가 저야말로 정말 짝사랑을 하며 박상미 교수를 애정했었는데, 아까 저를 소개하는데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저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엉망진창이고 아직까지도 실수투성이고 헤매고 지금도 택시 타고 왔는데 내비가 잘못돼가지고 막 돌고 뭐 하여튼 엉망진창이 엉터리망터리인데 너무 과대 포장을 하고 과찬을 해주시니까 나가야 될 것 같은.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북콘서트 합니다 라고 올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역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북콘서트는 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 아시죠? 진짜 좋은 책, 그리고 읽고 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변할 수 있는 책. 근데 모두가 유인경 작가님 좋아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이분의 인간미,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언니라고 외칠 수 있는 이게 우리 작가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이요, 이번 책 전에 여러분 이 책으로 우리가 작가님으로서 제일 뜨겁게 만났던 것 같아요.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이 책 많이 읽으셨다고 댓글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야 진짜 센스 좋습니다. 퇴근길 이어집니다.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 기쁨 채집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번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요 바로 앞에 나온 책 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도 참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많이 보시고 또 책으로 만나셨을 텐데요. 오늘 마음껏 질문하는 시간 저희가 또 마련하도록 할게요. 작가님, 제가 보면 작가님은 대체 몸이 몇 개였을까? 사실 신문 기자로서의 삶이 정말 바쁘잖아요. 그런데 기자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방송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안 나가본 채널이 없지 않으세요? 여러 군데 나오기는 했어요. 나오라면 다 나갔어요. 근데 열심히 기자 생활한 건 아니고요.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며칠 전에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아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 나 진짜 대충 키웠지? 그런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는 대충 해요, 사실은. 이 책도 정말 빨리 썼어요. 왜냐면 명작을 써야 된다, 뭐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름이 남기는 책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쓰고 싶었던 책이었고요. 그러니까 쓰고 싶었던 책은 아마도 제 마음에 뭔가가 저장이 좀 돼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금니에서까지 찼을 때 이 책 한번 써보자 하고 나온 거였고, 신문 기자를 열심히 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실만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나놓고 보면 진짜 운이 좋았다. 제가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2015년 11월에 경향신문에서 이제 여기자 중에는 최초로 정년을 한 거예요.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저보다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여선배들이 정년까지 이제 못 버티신 거죠. 이제 너무 예민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너무 탈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뻔뻔하고 무디고 그러면 누가 욕하는지도 모르고 이상하게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어요. 그때 어느 날 정년입니다. 그러길래 허락?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그게 너무 사실 최선을 다한다고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본 적도 없지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가지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기자도 하고 방송도 강의도 다니고 책도 쓰고 뭐 애도 키우고 심지어 뭐 옛날이지만 20년 전 일이지만 치매 어머니도 모시고 근데 그건 가지수가 많을 뿐이지 최선을 다한 일이 별로 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저는 지금 뭐 번아웃 증후군이거나 세상에 너무
뭐 억울해서 피를 토하며 병에 걸렸거나 뭐 등등인데 제가 저 책 중에 자기 부고 기사를 쓰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좀 갑자기 제목이 있는데 제 부고 기사를 쓰면 제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유인경은 남에게 관대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에게는 더욱더 관대했더라.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일을 했었던 거는 조금 못해도 뭐 부족해도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어떻게 다 잘하겠어 라고 늘 저를 제가 따덕거려줬어요. 네. 그 덕분에 남들 볼 때만 성실해 열심히 욕심이 많어. 근데 아니에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처럼 그렇게 오래 직장생활하고 방송이나 뭐 강의 많이 했는데 건물 없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빚 갚은 지도 얼마 안 돼요. 네. 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저희에게는 참 희망이죠. 치매 어머니를 오래 모셨고, 그리고 여자로서 사실 제가 40대 후반인데요. 제 친구들 중에 정년까지 회사 다닌다? 정말 어려운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정년까지 회사를 다니시고 그러는 동안에 계속 집필하시고 또 양성평등 주간에 전국에 강의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또 우리 유인경 작가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기자로서도 나는 잘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세상에 제 이름을 처음으로 문화평론가하고 낸 게 그 경향신문의 주간경향이라고 있어요. 예. 제가 거기서 5년간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국장님이 인터뷰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인터뷰 잘하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롤모델이 되었던 분이 우리 유인경 작가님이세요. 정말 인터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유명한 분들이 인터뷰한 걸 다 봤는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유인경 기자님은 기자로서 질문하는데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어에 대해서 인터뷰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면 이 인터뷰는 내가 잘 쓰려고 안 해도 진심의 인터뷰가 정말 좋은 인터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제 얘기 처음 하죠. 많이 뵀는데. 예, 근데 꼭 애정을 갖고 인터뷰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3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자 생활이라는 결국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꼬집어주고 비틀고 누구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민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말고도 예리하고 그다음에 뭐 탐사보도 뭐 심층 취재 잘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차이점을 만든 거는 이제 다른 기자들이 보지 않는 이 사람의 좀 괜찮은 면 맞아. 학자라면 또 아니면 그 사람만의 뭐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어떤 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창문을 좀 열어봐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냥 그 살짝 좀 이렇게 딴 면을 봤는데 다행히 인터뷰 당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서 자기가 섬찟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았던 거는 저한테 인터뷰 당한 게 맞아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 아니어도 뭐 그분들의 다른 이면 해줄 훌륭한 기자는 많았고요. 저는 그분들이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다행히 그분들에게 거의 용벼천가를 불러드리는 인터뷰를 한 덕분에 그분들하고 계속 인연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자기 칭찬해줬는데 저를 왜 마다하겠어요. 예. 어떤 진대재 장관은 저는 이제 정보통신부 있을 때 제 기사를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커버해서 집에 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기사는 처음 봤더니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랬는데 그래서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덕을 쌓은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좋은 인터뷰를 하면 무조건 이 사람 막 띄워주고 이런 걸 우리가 읽고 좋다고 생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 사람의 진짜 인간적인 면 그리고 모두가 욕하지만 이 사람 이런 좋은 면도 있어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인터뷰가 좋다는 건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제가 36살에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 사람의 깊숙이에 있는 뭔가 남이 모르는 걸 끌어내는 그런 걸 제가 기자님 인터뷰에서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유인경이 만난 사람들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진심으로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인터뷰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몰랐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부를 잘 못해요, 진짜. 그래서 이런 아부는 왜 몇 년 전부터 방송에서 뵀으니까 진작에 막 했으면 더 이쁨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할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작가님 북콘서트 할 때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날이 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11번째 책에 이제 나오는데요. 네. 저의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이 그때 인터뷰한 것들을 모아서 네. 책을 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첫 책과 두 번째 책을 내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네. 제가 네.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칭찬 듣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예, 저는 막 어릴 때 오빠가 4명이었는데요. 이제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서 오신 분 아시겠지만. 부산이세요? 네. 몰랐어요. 저 부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부산인데 서울로 정근 오셔서 2달 만에 태어나서, 예, 이제 발생은 부산에서 했지만, 이렇게 출생은 서울에서, 저는 서울 말을 쓰긴 하는데, 정말 잔혹한 오빠들이었어요. 정말 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분이에요. 제가 뭐 말을 좀 많이 하면, 인경아, 너는 네 뇌는 왜 혀끝에만 있니? 뭐 이런다든가. 근데 그런데 너무 익숙해 있고, 제 실수나 뭐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 있어서, 누가 칭찬해주면 굉장히 어색해요. 네. 그래서 그냥 칭찬 안 듣고 고맙받는 게 이렇게 체질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이제 예전에 같으면 뭐 그냥 예의상 해줬겠지 싶지만, 나이 들면 이게 은은하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가 않고 일기에 써요. 오늘 박상미 교수님이 어쨌다 뭐 이런 거. 참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사실 책을 이렇게 여러 권 내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대화하다가 오랫동안 일기를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일기의 힘이 엄청난 거잖아요. 언제부터 일기를 계속 쓰셨어요? 국민학교 때라 그러면 제가 연식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숙제로 써야 되는 거죠.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위한. 근데 제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일기는 중2 때부터 쓴 일기를 쭉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쓰다 보니까 그 일기가 박상미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로고 테라피였더라고요. 제가 쓰면서 제가 치유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여러 사람 이제 죽이면서 이제 이럴 수가 없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쓰다가 제가 약간 굳이 죽일 것까지야 뭐 해서 저주를 퍼볼 일은 없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거기서 해소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느낀 점 뭐 이렇게 했는데 일기 쓰는 것도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죠. 이제 한 50대까지는 거의 이제 슬픔과 울분과 한의 찬 누구한테 상처받았을 때 제가 너무 억울할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투정 부릴 수 없으니까 썼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인간이 뭐 였었어요. 근데 50 넘고부터는 좀 달라진 게 일기 쓰는 시간대를 바꾼 거예요. 주로 저녁 때 쓰면 그날 피곤하고 그날 받은 상처가 채 소화도 되지 않아서 거친 용어로 그리고 더욱더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더 과격하게 뭐 그렇게 썼다면 정년 퇴직을 저는 이제 55세 만 56세 했는데요. 그 무렵부터 이제 아침이 있는 인간이 됐잖아요. 삶이 됐잖아요. 아침에 일기를 써요. 이렇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희 집에 이제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앉아서 테이블 같은 거를 놓고 이제 거기다 일기를 쓴단 말이죠. 근데 뭐 꽃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한풀이가 안 되고요. 일단 가라앉았어요. 제 분노와 억울함과 저주가 좀 가라앉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감사한 거가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남 얘기 잘 안 쓰고 누구 싫어 누구 미워가 아니라 나는 이런 거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게 참 좋았어.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거 같아. 라고서 나로 오고 그리고 이제 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깨지고 지금도 뭐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남들 억울하게 만든 건 더 많았을 거고 제가 남들 비이상하게 하는 건 더 많았을 텐데 어쨌든 그걸 바꿔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기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문장이 정리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근데 이제 오늘 북콘서트에 왔으면 너무나 놀라운 환대와 너무 막 제가 귀한 사람처럼 대접받는 게 키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뭐 이런 행사가 있고 뭐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차마 그때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일기에 쓸 생각을 못 하죠. 겸손하게 뭐 있었는데 이제는 막 가서 막 제가 제 칭찬하고 헛살아 온 게 아니야 막 이러고 뭐 이렇게 바뀌어서 예전의 일기와 저를 보면 운명이 바뀐 사람 같은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간이었는데 이제 복 많은 사람으로 그럼 풍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황은 좀 바뀌었죠. 이제 제가 올해 11월에 드디어 지공선사가 되거든요. 지하철 공짜로 타는 만 65세가 됐단 말이죠. 우리나라 66세고 기특가 정말 기특해요. 예, 이렇게 살아있네. 뭐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일기를 쓴 게 뭐 로고테라피는 뭐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나 뭐 박 교수님이나 분이 다 강조하지만 억지로 쓰는 일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말쯤에 전에 쓴 일기 이제 다 태우려고요. 그걸 나중에 딸이 발견하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이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뭐 내지는 그 아이의 부담도 좀 줄어들고 싶고 충분히 다 기억을 하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지만 노화가 퇴화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뭐 조금씩은 이제 성장을 하죠. 몰랐던 새로운 뭐 신상품, 새로운 과자, 새로운 책.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구나. 안동에 강의하러 갔다 오면서 김혜란 작가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소설을 오랜만에 소설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인데 60대에게도 울림을 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막 모처럼 이렇게 뿌듯했어요. 오랜 2차 시간이. 그렇긴 하지만 가장 예민하고 언어력이나 뭐 이런 게 떼어났던 때는 더 젊은 때였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더 예민했던 때. 일본 좀 둔감해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기장은 꼭 갖고 있을 거지만 50대 이전 거는 어떻게든지 한번 불질러버리고 싶어서 법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불질러야 되나. 일기를 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도 내 마음이 모든 걸 복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일기를 써야 과거와 현재의 내 마음 비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 쓰시는 분 손 들어보실까요? 나 일기 쓰고 있어요. 오, 잘하고 있네. 감사 일기. 좋습니다. 저희도 심리치료할 때 과거를 의미 있게 저장하자. 그래서 의미 있게 기록하자. 이거 많이 하는데요. 스스로 심리치료를 엄청 잘 해오신 분이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